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컨테이너 벌크선사의 대표적인 운임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저조했던 성적과 달리 올해는 다시 조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이 HMM 재매각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라메디텍은 이번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총 129만 8천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범위는 1,400원에서 12,700원입니다. 공모가 상당 기준 최대 165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은 제품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시설 자금,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한 영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EP캠텍이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양산 공급 체인에 속한 데다 엔캠의 관련 기업인 광무의 투자를 받으며 후광 효과로 인해 공모 흥행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장외에서 EP캠텍은 주당 28,000원에서 3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추정 시가총액은 3,500억 원 수준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사상 첫 파업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며 7만 3천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1호 지침 이후 2, 3, 4호 등의 파업 지침도 계획돼 있고 추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후 노조의 움직임에 따라 주가 시세 변동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도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드리는 단타일타,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 입찰 부진 여파로 10년물이 4.6%대에 진입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좋지 못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코스피는 장중 2,630선까지 밀렸다가 오늘 장 마감은 2,643선에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반도체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장 속에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단타인데요. 따라서 오늘 영석쌤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자, 영석쌤 종목 상담하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영석쌤께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노려볼 만한 건 단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적으로 안 좋은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비해 정보력도 뒤떨어지고요. 자금력도 뒤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섹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관광업계, 여러 가지 관련주의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 보시면 유커 귀환의 신호탄, 한중관계 훈풍에 미소 짓는 관광업계, 그다음 한한영해제 기대감에 게임, 엔터주 활짝 돌아온 중국 모멘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자체 브랜드 기업인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지금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횡보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판호 발급 이슈로 인해 가지고 펄어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 관련주 바닥 구간에서 횡보했습니다만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에 모멘텀이 생기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관련한 섹터들 주목해야 되고 관련주 매입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있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게임, 엔터, 화장품까지 뉴스에는 지금 안 나오지만 화장품 관련주 실적 굉장히 좋고요. 센티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섹터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입할 것이냐 제가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장품입니다.
관광도 좋고 게임도 좋고 엔터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대장 섹터의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섹터군들 좋습니다만 일단 화장품 섹터를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같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섹터들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관광과 게임, 엔터주들 괜찮은데 그중에 가장 대장 섹터는 또 화장품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관해서도 잘 짚어주시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무료 방송 8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단타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부분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 매매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내일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영석의 단타 일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단타 공략주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이 크게 올라주었는데요. 바로 J2K 바이오입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리고 오늘의 아침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17.5%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영석쌤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오늘의 타점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J2K 바이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 종목 선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매매 타점을 잘 잡는 것이죠. 매매 타점 잘 잡기 위해선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실전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종목 선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차트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J2K 바이오 가지고 올 때 어떤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신규 상장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형태로서 U자형 패턴을 그리고 있다. 자, 차트 보시면 U자로 길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들은 어디서 매집을 했을까요? 여기입니다. 계속해서 바닥 구간, 횡보 구간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길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 어제 드렸고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1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자, 지금 하락장입니다. 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증시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 증시 규모로 봤을 때 20개국 중 14개국의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했고요. 혹은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나스닥은요. 17,000선 돌파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안 좋냐 이겁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증시만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봤자 계좌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단타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굉장히 높은 구간이지만 제가 분명히 어제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고 오늘 시가에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고가 기준으로 하루 만에 17%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공략주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는데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J2KO 바이오로 오늘 바로 17% 넘는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영석쌤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단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장 1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인데요. 자,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내일 공략해보면 좋을지 오늘 그래도 많이 빠지는 흐름 속에 은행 관련주들, 금융 관련주들은 좀 괜찮았잖아요. 내일까지 흐름 좀 이어질까요? 네.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단기 투자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급등주, 쭉쭉 올라가는 종목 고가에 물린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대응하지 못하고요. 종목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런 원칙 없는 매매 지양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금부터 어떻게 단기 투자 잘할 수 있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노트 가지고 오시고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인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모든 상장사가 빠지나요? 모든 종목들이 2천여 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빠지나요? 아닙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안 좋습니다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대장주들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섹터가 있죠? 화장품 섹터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략주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력 설비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요? 전선 관련주. 여러 가지 많은 섹터들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섹터를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주은행이 지금 왜 오를까요? 왜 오를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대표적으로 해지 개념으로 오르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신규 상장, 품절주, 유통비율이 적은 종목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통비율 보시면 20%입니다. 너무나 가볍다 이겁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4,300억으로 무겁긴 합니다만 유통비율이 가볍고 21선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온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니까요. 데이터가 증명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종목 선정을 했으니까 논리적인 관점에서 종목 선정을 했으니까 어디서 들어갈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종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 외에 매매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 시가에 들어갈 수 있고 도대체 어디서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시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노란 선이 이평선입니다. 21선, 61선, 이평선 수렴돼 있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윗꼬리가 달렸네요. 윗꼬리가 달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공식을 버리라는 거죠.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15,000원에서 16,900원 사이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 및 바닥 구간에서 잘 샀던 사람들의 차익 물량,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투자자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의 물량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거래 대금 들어왔고 섹터 좋고 차트 좋지 않습니까?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제주은행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가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아침에 있을 8시 반 방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아까 화장품 섹터가 강력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뽑아주셨습니다. 자,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투를 잡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사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들어가면 물리는 거 아닐까? 라는 고민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차트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했던 차트,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 여기서 굉장히 높은 구간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눌리고 올라가고 아니 여기서 이제 끝 아닐까? 눌리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면서 주도 섹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섹터에 강한 종목 주도주를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매를 지향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단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단기 투자 잘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 잘해야 되고요. 종목 선정 잘해야 되고 매매 타점 잘 잡아야 되는데 1번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섹터입니다.
어떤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 섹터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차트를 통해 골라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화장품 섹터 좋죠?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섹터는 없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유통 비율과 시가총액을 보자고요.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유통 비율은 35%입니다. 전문가님이 70% 이하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네요. 가볍네요. 자, 그다음 시가총액입니다. 2,447억 원. 이게 2조였다. 그러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2조가 아니라 2,400억입니다. 유통 비율도 35%입니다. 화장품 섹터 좋습니다. 실적 좋습니다.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화장품 제조를 제가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종목 선정을 잘 했으면 어디서 들어갈 것인지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지금 보시면 5일선 위에 쭉 올라와 있죠. 5일선 기법, 적산병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이 거래 전에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이 있는데 거래 대금 안이 안 터졌으니까 앞에 그냥 물량을 받아낸 거다. 세력들의 물량이 아니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적산병이 나왔고 최고가 찍고 주가가 눌리고 있으니까 내일 당장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겠네요. 다만 유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에서 가셔야지 스윙 관점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 관점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 10%에서 15% 자율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현재 매물대를 소화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가 매매에 적용 가능한 종목으로 우리 두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3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석쌤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신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산병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일단 매물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뤄볼게요. 매물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통비율,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시가총액. 이거는 제가 매일 종목 선정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유통비율 굉장히 높습니다. 아쉬워요. 그런데 그 아쉬움을 달래줄 한 친구가 있는데 시가총액이라는 친구가 괜찮네요. 1,500억 정도 됩니다. 유통 비율이 좀 많지만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많지만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마지막 개념은 매물대인데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살짝 있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앞에 적산병 이후에 4,795원까지 상승한 흔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은 이평선 수렴 구간을 강하게 적산병으로 돌파만 하게 된다면 충분히 2차 파동까지는 나올 수 있다. 파동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쉽습니다. 파동, 상승 추세 이런 용어를 쓰니까 좀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이게 1차 파동이고 이게 눌림이고 이게 2차 파동이고 이게 눌림이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갔구나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지금 유통 비율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괜찮고 바닥 구간에서 잠잠했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4월 잠잠했고 3월 잠잠했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적산병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는 것은 추후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파입니다. 그럼 내일 조금 도지 눌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따라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시세 초입 부근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서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 5에서 15% 유동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단타 1타 종목 3종목 같이 살펴봤습니다. 내일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들 오를 수 있을지 같이 짚어주시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우리 이런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또 매매하면 좋을지 기법에 대한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1타 종목으로 바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또 오늘은 단타 투자에 있어서 어떤 기법을 배워보면 좋을지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1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는 강의 들고 왔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아니, 전문가님,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증시가 어디까지 오를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7,000가구, 일본 증시 올라가고 전 세계 대부분의 증시가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박스권에 갇혀 있나요? 왜 우리나라만 하락장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의문을 가지고 원인을 안다고 해서 증시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단기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우리가 나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돈이 많나요? 정보가 앞서나요? 공매도를 많이 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나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파 이후 눌림 기법도 충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주린이 분들 쉽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이해 쉽게 할 수 있게 가져왔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넘어가 보자면 두 가지 개념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개념이 뭐냐? 거래 대금입니다. 이거는 모든 강의에 필수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래 대금이 제 개념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래 대금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터져야 됩니다. 아니, 전문가님, 그런데요. 거래 대금이 아니라 차트 보니까 저는 거래량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이랑 차이가 무엇인가요? 차이가 없다면 그냥 거래량으로 보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소형주, 오늘 배웠던 3S 있다 가정해 봅시다. 거래량이 둘 다 똑같이
만주가 터졌습니다. 3S도 만주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게 같나요? 표면적으로는 만주가 같은데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가 거래량으로 설정되어 있는 분들은 거래 대금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이 거래 대금이 얼마 이상 터져야 쓸 수 있는 기법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1,000억이다 라고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냥 눈으로 1,000억 이상 터졌네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절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 A급에서 S급 재료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따로 빼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S급 재료, A급 재료, B급 재료가 있습니다. S급 재료 뭐가 있을까요? 로봇, A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A급 재료는 정부 정책주. 그럼 이게 왜 A급이냐?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전, 우주항공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시청자분들 안 계시죠? 왜죠?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긴 좋은데 신선한 축에 속하는 S급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이게 A급으로 좀 하향 조정된 거고요. B급은 요소수, 단발성 재료 이런 게 B급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추후의 모멘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단타를 좀 쉽게 가르치는 전문가잖아요.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이 있고요. B 학생이 있는데 이 A 학생은 평소에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생입니다. 시험 점수가 평균적으로 한 85점 받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85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말고사에서 점수를 보니까 90점이 나왔네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85점에서 90점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A 학생이 있는 반면에 B 학생은 평소에 인성이 좋습니다. 되게 착한데 개구장입니다. 공부랑은 거리가 먼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반에 한두 명 있죠. 점수가 얼마로 할까요? 30점입니다. 30점 받는 학생인데 갑자기 사춘기 이후에 정신을 차리더니 이 학생이 중간고사에서는 30점을 받았는데 기말고사에서는 70점을 받아왔습니다. 갑자기 90점 받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이 점수를 더 높게 받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에게 더 기대가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B 학생이죠. 이 친구는 원래 성실하고 공부를 잘하던 학생인데 점수가 그냥 더 잘 나온 겁니다. 물론 칭찬받아야 하지만 기대감을 굳이 나눠봤을 때 B 학생이 더 기대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A급, B급, S급 있는데 S급 재료는 아까 30점 받던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A급 재료는 아까 90점 받았던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쉽게 비유해 드렸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눌림 구간 지지라인 확인,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주식으로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방금 학생의 비유를 끌고 와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로 가정해 볼게요. 부모님의 마음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너무 이쁜 학생인데 공부가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30점 받던 학생이 내 아들, 내 아들, 딸이 갑자기 방에서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하더니 70점을 받아왔네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로 비유해보면. 올라가죠. 이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원래 기대가 없었어요. 기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새로운 이슈가 나오니까, 새로운 재료가 나오니까, 이전과 다른 성적이 나오니까 부모님의 어떤
기분이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재료가 없던, 거래량이 없던 잠잠하던 종목이 갑자기 어떤 재료가 빵 터지면서 예컨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로봇 관련주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삼성으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았다. 빵. 같은 거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랑.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랑 같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느냐가 관건인데 부모님이 기분이 빵 하고 들떴을 때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땐 돌파 매매죠. 그러면 여기가 중간고사 라인입니다. 여기 이게 제가 그어보면 여기가 중간고사고 여기가 기말고사고 이 사이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 되죠. 그럼 이때 부모님의 기분이 올라갔습니다. 땡땡 엄마, 땡땡 아빠. 얘 어떻게 공부시킨 거예요? 30점 받던 학생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40점이나 오르나요? 부모님의 기분은 너무나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잠시 가라앉는 구간이 나오겠죠. 물론 이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생겼으니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잠잠해지다가 자,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볼게요. 기말고사 때 90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는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부모님 기분이 전고점 돌파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상한가, 장대 양봉. 여기까지 너무나 쉽게 제가 비유해 드렸죠. 이거 그대로 주식으로 가져올게요. 보시면 어떤 재료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갇혀 있다가 로봇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올랐는데 얘가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눌림 구간, 지지 라인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이, 우리 아들, 딸이 30점에서 70점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잠잠해질 때 매수해서 기말고사 때 90점 받겠지라는 이슈가 나올 때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파 이후 눌림 기법의 기본 골자이자 핵심입니다. 이게 답니다. 너무 쉽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 나이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당장 오늘 내일 쓸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할 때 분할익절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지지라인.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선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좀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단기 이평선 기준 분할 매수하고 손절은 장기 이평선이라. 장기 이평선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 61선, 121선 이런 게 장기 이평선입니다. 선이 있으면 이 선 무너지면 그냥 잘라내시면 됩니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손절하셔야죠. 그런데 아까처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눌린다면, 지지가 된다면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기법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식으로 넘어와서 비유를 제가 쉽게 해드렸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들어볼게요. 주가가 잠잠하게 횡보하고 있었는데 거래 대금입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유상증자 결정 나왔습니다. 아니 보니까 삼성전자입니다. S급 재료입니다. 마치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70점 받은 것처럼요. 재료가 빵 나오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땡땡 학생 어디서 공부했어? 학원 어디 다녔어? 이런 걸 물어보듯이요. 거래 대금이 빵 하고 터집니다. 학부모의 관심을 한 몸에 받듯이요. 이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주가가 올라가죠.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아, 이러다가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야? 전국 1등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에.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한 차례 1파, 한 차례 올랐다가 1파 상승했다가 눌리는 구간. 근데 지지 라인이 확인이 돼야 되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디테일입니다. 여기서
샀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5%씩. 그리고 나서 전고점 돌파할 때, 즉 시험 점수가 90점 받았다는 이슈가 나올 때, 전고 돌파할 때 파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실전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차트를 보더라도 겁먹지 않으실 겁니다. 볼게요. 잠잠하던 종목입니다. 잠잠하던 종목이에요.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30점 받던 학생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잠잠하던 종목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70점 받았네요. 30점 받던 학생이 70점 받았네요. 근데 오를 때 사지 마시라고요, 제발. 여기서 사면 안 됩니다. 어디서 산다? 눌림 구간 지지라인, 이게 11선입니다. 여기 5% 사고, 여기 5% 사고. 그리고 나서 전고 라인이 여기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잖아요. 90점 받았네요. 이때 매도하자 이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막 1파 이후에 눌림 기법, 21선, 121선, 거래 대금, 유통 비율, 매집봉, 세력,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쏙쏙 되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 못 받던 학생이 점수를 잘 받아서 올랐는데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지지라인 긋고 분할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보자면 여기입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여기 상한가 나왔죠. 아빠 상한가 나오고 장대 양봉 나왔죠.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수하지 말자고요. 거래 대금 들어올 때 관심을 가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11선 분할 매수 떨어지네? 근데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아니 점수가 30점 받다가 70점 받았는데 70점에서 기말고사 받는데 다시 30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기대감으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믿고.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 전고점 돌파할 때 분할 익절. 단타 너무 쉽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전 차트 세 번째 패턴인데 이거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쉽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이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70점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70점 받고 나서 올랐다가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 일단 담자고요. 어떻게?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수하자는 겁니다. 11선 좋네요. 한 번. 21선 한 번. 근데 여기 61선, 121선을 이탈 안 했죠. 그러면 손절 안 해도 되고 계속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분할 매수했다가 어디서 매도하면 된다고요? 전고점 라인 돌파할 때. 이런 데서 분할 익절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강의의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드리자면 그동안 단기 투자는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끼셨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손이 느리더라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기법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나 오늘 이 기법 강의가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재방송하니까 재방송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마저도 이해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1파 이후 눌림 기법 우리 실전 차트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8시 30분에 좀 더 자세하게 무료 방송에서 진행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종목 상담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의 단타 1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단타 1타 참여 안내부터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영석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4만 4천 원에 진입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계십니다. 자,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18만 5,800원의 종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2차 전지 좀 괜찮을지 사실 많은 손실 보고 계신데 비중은 살짝 낮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석쌤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그룹주와 같은 2차 전지 섹터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도 섹터는 어디죠? 화장품, 전력설비, 제가 적어볼게요. 화장품이랑 전력설비, 반도체, 이런 곳입니다. 강한 섹터는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광물인 니켈이랑 리튬이랑 가격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재고 평가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인데, 사실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대형주를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셨을 리는 없고,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기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2025년 하반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도 섹터가 화장품, 전력설비, 전선, 반도체와 같은 것들이지만 2025년 하반기 즈음 오면 주가가 횡보하다가 한 차례 튈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QRT입니다. 39,00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비중은 50%로 꽤 많은 양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 종가 기준 21,3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손실도 조금 있지만 비중도 많아서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영석쌤, 우리 QRT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QRT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우리가 방금 1파2호 눌림 기법이라는 강의를 배워봤잖아요. 복습 한번 하고 우리 시청자님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대 양봉이 떴습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잠잠하던 종목인데 갑자기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빵 하고 튀었죠. 근데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눌릴 때 분할 매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2차 파동 전고 라인 돌파할 때 이 라인 다 수익이니까 우리가 분할 익절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39,000원에 무려 50%입니다. 비중이 낮았으면 추가 매수를 조금 권유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의 특징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 패턴과 비슷한데 2파까지 나왔으면 A급 이상 되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도 100m 달리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숨이 차니까 주가도 하락 파동 나오면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단 대응은 해야겠죠. 대응은 해야 되는데 대응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라인이 됩니다. 이 라인이 2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만 원 라인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한번 튈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지시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43,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RT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2만 원 이탈 시에 손절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주셨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43,500원에서 충분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인데요. 20만 3천 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15%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25만 7천 원으로 좀 든든하게 순항 중인 걸로 보입니다. 자, 현대차 조금 더 들고 가서 우리 수익 크게 볼 수 있을지 우리 영석쌤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차는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PBR, 실적 적어볼게요. 저 PBR,
그다음에 실적, 뭐 주주환원 정책, 뭐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수급 나쁘지 않고 차트 역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간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주변에서 현대차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보셨나요? 대부분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믿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평단가 보니까 20만 3천 원이면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20만 3천 원이면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잡으신 건데 추론컨대 뭐 여기 상승 초입에서 돌파 관점에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에 많이 눌렸는데 분할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확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수익이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은 일단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지금 현 시점에선 드리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파동을 올리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있으니까요. 목표가 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2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자, 현재가 기준으로 20만 4천 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방산주 섹터로 이 종목도 좀 현대차처럼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전문가님,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야 된다면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를 담아 보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담습니다. 일단 적어볼게요. 첫 번째, 화장품이 일단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력 설비도 조금 담겠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도 담아 보겠습니다. 마지막 K방산 담아 보겠습니다. 방산은요, 여러분들 수급 좋고요. 실적 좋고 차트 좋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섹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당장에서 봤을 때 손절 안 하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전고점이 24만 9,500원이네요. 30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30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석쌤에게 종목 상담 받아봤는데요. 내일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단타로 J2K 바이오 고가 기준으로 17.5%의 수익 확인했습니다. 신규 상장 패턴과 시가 매매로 공략해 17% 넘는 수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타 기법으로 오늘 1파 후 눌림 기법 배웠습니다. 거래 대금 1,000억 원 이상, 또 재료의 연속성, 눌림 구간 지지 라인 확인해보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제주은행, 한국화장품 제조, 3S 타점 잡아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